여러분, 65세 이후의 돈 관리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조금 더 벌어보자, 한 번 더 굴려보자. 이 방식으로 접근하면 노후는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부터의 돈은 늘리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큰 걱정은 없어. 그런데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자산이 있어서 힘든 노후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쓰는 순서와 구조가 잘못된 것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5세 이후에는 한 번의 실수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가 아니라 이 돈으로 끝까지 안전한가를 기준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돈 관리 절대 법칙 10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법칙들은 부자만을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투자를 잘하는 분들만의 전략도 아닙니다. 평범한 연금, 평범한 집 한 채, 평범한 통장을 가진 분들이 노후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쓰는 속도로 앞으로 20년, 25년을 버틸 수 있을까? 아프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리 정리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현실을 차분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나는 아직 괜찮다. 혹은 이건 지금 바로 바꿔야겠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는 분명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65세 이후 돈 관리 절대 법칙 10가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칙 1. 수익률보다 생존 기간을 먼저 계산하라. 65세 이후 돈 관리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돈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이 나이부터는 위험한 질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투자를 이야기할 때 수익률부터 계산하십니다. 연 5%다, 7%다,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수익률보다 훨씬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은 생존 기간입니다. 지금 65세라면 통계상 평균 수명은 이미 85세를 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시면 90세, 95세까지 사는 분들이 이제 전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계산하십니다. 나는 80까지만 살면 충분해. 90까지는 너무 먼 이야기야. 그런데 돈은 우리의 희망에 맞춰 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5년만 더 산다면? 10년만 더 산다면? 그때를 대비한 계산이 지금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준비된 노후가 아닙니다. 여기서 꼭 해보셔야 할 계산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생활비로 얼마를 쓰고 계십니까? 그 금액에 12개월을 곱하시고 거기에 최소 25년을 곱해 보십시오. 이 숫자가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총량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 자산 관리는 이렇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끊기지 않느냐, 중간에 큰 병이 생겨도 버틸 수 있느냐, 이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수익률이 조금 낮아도 끝까지 유지되는 구조가 이 나이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반대로 수익률은 높지만 중간에 한 번만 흔들려도 생활이 무너지는 구조라면 그건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5세 이후 돈 관리는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끝이 정해지지 않은 마라톤입니다. 먼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주제, 집이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칙이 집보다 통장이 먼저다. 65세 이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집은 자산이지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파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병원비는 집이 있으니까 하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간병이 필요해도 부동산 시세는 그 순간을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70대 부부가 계셨습니다. 자산만 보면 주변에서 다들 부자라고 부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장에 현금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병원비와 생활비가 겹치자 결국 집을 급하게 팔아야 했고 급매로 처분하면서 몇억 원의 손해를 보셨습니다. 집이 있어서 망한 건 아닙니다. 현금이 없어서 무너진 것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의 형태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안전한 구조는 이렇습니다. 최소 23년치 생활비는 언제든 바로 인출 가능한 통장에 별도의 투자 위험 없이 보관. 이 돈은 수익을 내는 돈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으로 두면 손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는 손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쓸 수 없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집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 하나만으로 노후가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병원비 앞에서, 간병비 앞에서, 생활비 앞에서 버틸 수 없다면 그 자산은 아직 완성된 구조가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통장이 있어서 버틸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연금을 자산으로 착각하는 문제, 연금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칙 3. 연금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월급이다. 65세 이후 돈 관리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걸 내가 모아둔 큰돈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연금은 자산이 아닙니다. 월급입니다. 젊을 때 월급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매달 들어오고 끊기지 않고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돈. 연금도 똑같습니다. 한 번에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끝까지 끊기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연금을 한꺼번에 받자. 이 선택이 65세 이후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연금을 한 번에 받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월급이 아닙니다. 생활비로 새어나가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무너지고 몇 년 안에 바닥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신 60대 초반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통장이 두툼해서 마음이 든든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생활비, 자녀 도움, 소소한 지출이 겹치면서 7년 만에 그 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때는 이미 연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설계의 문제이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령 시기입니다. 조금 늦춰봤더라도 월 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수령 방식입니다.
종신형인지 확정형인지, 중도에 끊길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셋째, 세금 구조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65세 이후 연금은 잘 굴리는 돈이 아니라 잘 흘러가게 만드는 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연금은 모아둔 자산이 아니라 인생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월급이고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면서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주제,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칙 4. 빚은 무조건 나쁘지 않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노후에는 빚이 있으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65세 이후 빚의 위험성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젊을 때는 월급이라는 안전망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다시 벌어서 갚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정소득은 연금뿐이고 소득 증가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지출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태에서 빚이 있다는 건 예상치 못한 상황 하나로 전체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65세 이후 빚은 모두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 빚을 연금으로 갚을 수 있는가? 연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빚은 관리 가능한 빚입니다. 연금 외의 방법을 기대해야 한다면 그 빚은 위험한 빚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이라고 생각했던 신용대출 하나가 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급격히 늘어났고 생활비와 겹치면서 통장이 빠르게 마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빚을 이렇게 분류하셔야 합니다. 연금으로 감당 가능한 빚, 구조상 반드시 정리해야 할 빚, 이 기준 없이 조금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65세 이후 빚은 언제든지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괜찮아 보여도 금리, 건강, 가족 상황,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바뀌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빚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빚을 감당할 구조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마음 약해지는 순간 자녀에게 돈을 주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칙 5. 자녀를 돕는 돈은 증여로 계산하라. 65세 이후 돈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 대답을 하십니다. 자식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쓰는 순간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나이 이후에 자녀에게 주는 돈은 잠깐 도와주는 돈이 아니라 되돌아오지 않는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65세 이후 자녀에게 쓰는 돈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돈은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그 돈은 이미 위험한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돌려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나중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녀의 삶도 항상 빠듯하고 가정도 대출도 아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돕는 돈은 대출이 아니라 증여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증여로 계산하면 자연스럽게 기준이 생깁니다. 얼마까지 가능한지, 몇 번까지 가능한지, 언제까지만 도와줄 것인지, 이 기준이 없으면 도움은 점점 늘어나고 부모의 노후는 조용히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집 마련을 도와주느라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쓰신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이번 한 번만이었지만 결국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그분의 건강이 나빠졌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도와줄 사람은 있었지만 자신을 지킬 돈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자녀를 위해 쓰는 돈보다 내 노후를 지키는 돈이 먼저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져야 부모도 자녀도 오래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를 돕는 돈은 반드시 한도를 정하고 기록을 남기고 증여로 생각하고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도움이 미움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불안해서 계속 늘리는 것, 보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칙 6. 보험은 더 늘릴 시기가 아니다. 65세 이후에도 보험이 계속 늘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들어두자. 이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보험을 늘릴수록 오히려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보장을 주는 대신 현금 흐름을 계속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65세 이후 돈 관리의 핵심은 얼마를 보호하느냐보다 얼마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험료로 매달 고정 지출을 늘려 통장을 스스로 조이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입한 보험들 실제로 지금 나이에 보장이 되는지, 중복으로 겹쳐 있는 건 아닌지, 보험금 받는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연한 불안으로 유지하는 보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보험을 정리해 보면 절반 이상이 효율이 거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험을 볼 때 이 나이 이후에는 세 가지 기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지금 바로 보장이 되는가? 둘째, 현금으로 감당 가능한가? 셋째, 대체 가능한가?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보험은 정리 대상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이 고액 진단금 중심 보험입니다. 물론 큰 병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생활을 압박하고 해지하면 손해라는 생각 때문에 유지하는 보험이라면 이미 구조가 잘못된 것입니다. 65세 이후 보험은 미래의 불안을 막는 도구가 아니라 현재의 생활을 지키는 도구여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보험은 적고 단순하고 바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을 늘려서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보험을 정리해서 통장이 편해져야 진짜 안정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마지막 희망처럼 생각하는 투자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칙 7. 투자는 기회가 아니라 변동성으로 판단하라. 65세 이후에도 투자 이야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번이 마지막 찬스다. 하지만 이 나이에 가장 위험한 말이 바로 이 말들입니다. 65세 이후 투자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기준은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대신 이 질문 하나만 남기셔야 합니다. 이 투자가 흔들릴 때 나는 버틸 수 있는가? 젊을 때는 가격이 떨어져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고 다시 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두 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의 투자는 수익률이 아니라 변동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흔들리는지, 몇 년을 기다려야 회복되는지, 중간에 돈을 꺼내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그 투자는 이미 위험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고위험 상품에 넣었다가 시장 변동으로 자산이 급감한 분이 계셨습니다. 문제는 손실 자체가 아니라 그 시점에
병원비가 필요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회복을 기다릴 시간은 없었고 결국 손실을 확정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투자는 언젠가 오르겠지가 아니라 지금 써야 하면 어떡하지? 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65세 이후 투자 기준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잃어도 생활에 영향이 없는 돈인가? 최소 5년 이상 묶여도 괜찮은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돈은 투자할 돈이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5세 이후 투자는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노후 지출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칙 8. 노후 지출은 갑자기 커진다. 많은 분들이 노후 지출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쓰는 돈도 자연스럽게 줄겠지. 하지만 실제 노후 지출은 정반대입니다. 천천히 줄어들지 않고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그 이유는 노후 지출의 대부분이 선택이 아니라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플 때 병원비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간병이 필요해지면 비용은 한 달 단위가 아니라 매달 고정 지출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거 이동이 필요해지는 순간 한 번에 큰 돈이 나갑니다. 이 세 가지 병원, 간병, 주거는 노후 지출을 한순간에 바꿔버립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통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수술 이후 간병비가 추가되면서 매달 지출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 상황이 오자 모든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 돈 관리는 평균 지출이 아니라 최악의 지출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쓰는 돈이 아니라 가장 많이 나갈 수 있는 순간, 가장 힘든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래도 버틸 수 있는지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런 걱정할 나이는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그 상황은 미리 예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항상 미리 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후 지출은 계획대로 오지 않고 한 번에 크게 오며 대비가 없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돈 관리의 본질, 숫자가 아니라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칙 9. 돈 관리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많은 분들이 돈 관리를 숫자로만 보십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고 집값이 얼마고 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의 구조입니다.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언제 들어오며 언제 끊길 수 있고 어디로 나가는지 이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자산이 많은 분들보다 구조가 단순한 분들이 훨씬 편안해 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며 몇 년까지 유지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산은 많지만 돈의 흐름이 복잡한 경우 불안은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돈을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첫째,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 생존을 위한 최소 생활비. 둘째, 상황에 따라 쓰는 돈. 의료비, 예비비. 셋째, 잃어도 되는 돈. 투자 가능 영역.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투자도 소비도 항상 불안해집니다. 돈 관리는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측 가능하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노후의 안정감은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의 끝이 보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끝이 보인다는 건 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 이 정도면, 이렇게 쓰면 끝까지 가겠구나. 이 확신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5세 이후 돈 관리는 복잡할수록 위험하고 단순할수록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법칙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미루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칙 10. 65세 이후 가장 비싼 실수는 미루는 것이다. 65세 이후 돈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자. 아직 급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 나이에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후에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불리해지고 연금 구조는 바꾸기 어려워지며 자산 이동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정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도 5년 뒤에는 그 선택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정리를 계속 미루던 분이 계셨습니다. 조금만 더 내고 정리하자는 말이 몇 년을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고정 지출은 계속 빠져나갔고 정작 현금이 필요해졌을 때 쓸 수 있는 여유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결정을 미룬 시간이었습니다. 65세 이후 돈 관리는 완벽한 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가능한 최선의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조금 아쉬워 보여도 지금 정리하는 쪽이 나중보다 항상 낫습니다. 이 나이에 가장 비싼 대가는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잃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루는 동안 구조는 더 나빠지고 선택지는 줄어들며 불안은 커집니다. 그래서 65세 이후 돈 관리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며 엔딩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엔딩 메시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을 더 벌기 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65세 이후의 돈 관리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법칙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수익률보다 생존기간, 칩보다 통장, 연금은 월급, 빚은 구조, 자녀 지원은 증여, 보험은 정리, 투자는 변동성, 노후 지출은 급격, 돈 관리는 구조, 그리고 미루지 말 것. 이 중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바꿔도 노후의 불안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65세 이후의 안정은 돈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구조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건 내가 바로 정리해야겠다 떠오른 것이 있다면 그것 하나만이라도 이번 달 안에 손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정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이 불안을 지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지키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기준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